요즘 핫한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. 등장인물 중 특히 조이서라는 캐릭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. 원작 만화에서도 인기가 많았다.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니지? 뭐 예쁘고 다재다능하고 인기를 끌만한 요소를 두루 갖추긴 했는데 무엇보다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경쟁 상대를 망가뜨려서라도 갖는다는 노빠꾸 정신이 시전하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다. 그녀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. 그녀는 소시오패스다. 근데 사실 난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가 정확히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. 둘 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무섭다는 것 정도만. 영화 추격자의 지영민이 대표적인 사이코패스인데 2014년에 엄청난 인기를 얻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반지작거리며 사람을 죽인 이재경은 소시오패스라고 했다. 둘 다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였잖아. 뭔 차이지? 마침 유튜브 댓글로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 중 누가 더 무서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심리학자와 정신의학 전문 의사들에게 문의해봤다. 일단 둘 중 누가 더 무서운지를 알기에 앞서 둘의 차이는 뭘까?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에게 물어봤다.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해당되는 정신병인데요. 반사회적 성격장애라는 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범하는 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같은 반사회적 성격장애라도 사이코패스는 차분하고 좀 세심하달까? 남을 조종하고 매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소시오패스는 쉽게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쉽다고 할 수 있어요. 사이코패스는 좀 더 차분하더라. 뭔가 더 내추럴 본 괴물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.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은 사이코패스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, 즉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다. 사이코패스의 경우 전두엽이 일반인의 15%밖에 기능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. 이는 곧 도덕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거다. 한마디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지각이 없다는 거다.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유년기 시절의 학대와 충격 등으로 감정의 결여가 습관처럼 굳어져 타인의 고통에 대한 배려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도 있다.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방송에 자주 출연해 우리에게 익숙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에게도 물어봤다. 원래 소시오패스라는 굉장히 올드한 용어였어요. 70년대, 80년대에 엔타이소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는 진단명으로 진단 편람에 들어온 거예요. 더 이상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. 그런데 2000년대 들어가지고 뇌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파퓰레이션이 있더라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명칭이 필요하다. 그래서 나온 게 사이코패스라는 용어예요. 그 다음에 뇌과학에서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의 뇌 기능을 보니까 특이성이 있더라.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학계에서는 대부분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훨씬 많이 쓰죠. 검증이 됐으니까. 사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정식 학술 용어는 아니지만 사이코패스는 뇌 기능이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이 어느 정도 검증됐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란다. 하지만 꼭 생물학적 요인이 100%가 아니라 가정폭력 등 후천적 환경으로 인해 형성된 기질 탓에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 사회적 요인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다. 결국 사이코패스에 후천적 요인이 더해지면 소시오패스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. 정신건강 전문의 김병수 전 서울 아산병원 교수는 둘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했다.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거나 더 나쁘다 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오버랩이 되는 개념이기도 하고, 제가 인식하기로는 사이코패스라는 건 근원적인 반사회적인 성향을 말하는 거고,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는 그게 행동화되었을 때, 그러면서도 완전히 죄책감을 못 느끼는 때 소시오패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, 그거를 다 아우르는 공식 용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거고, 원래는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. 김 교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명확하지 않은 개념임에도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캐릭터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. 그 용어 자체가 공식 용어가 아닌데다가 용어의 정의조차도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결론은 둘의 구분이 어렵고 둘 다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다. 성향을 100% 드러내며 극악한 범죄자가 되느냐,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경쟁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는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일 뿐.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. 지금은 모터쇼에서 공개되는 멋진 컨셉트 카드는 왜 도로 위에서 볼 수 없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.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.